의 음악 이야기 짱! 시의 향기, 이런 물건이고요. 당나라 왕조 최고의 여성 시인이었던 설도, 오늘 이분을 잠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당시 8세기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출신이었겠죠. 76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신 우리들이 지금 다 100살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1250살에서 60, 70 이 정도 사이 선배님이세요. 대선배님이죠. 우리 1200년이나 더 해로 더. 자, 어떤 분이었냐면 중국 오랜 역사 속에서 첫 선을 꼽을 만한 여류 시인, 그 분야에 뛰어난 여성이란 얘기죠. 여류 시인, 여류 작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고 중요한 바로 밑에 대표적인 기녀였습니다. 기생이란 얘기겠죠. 기생. 자, 기생도 급이 있어요. 기생도 급이 있는데 이렇게 시를 썼잖아요. 용우, 이분, 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도, 10살 설도도 엽종, 왕래, 풍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울림의 발음으로 끝내야 그게 제대로 된 시라는 거죠. 웅으로 끝냈죠. 네. 마무리도 웅으로 본인이 끝낸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시라는 거죠. 그냥 읽는다고 시가 아니라. 그게 8살 설도는 이미 여기까지도 초월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시를 들었던 아버지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떠실까? 기분이 무척 좋았겠죠. 아버지는 그 재주를 기뻐하면서도 이 식구가 이 시의 내용이 우리 딸내미가 장차 커서 동서남북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전송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할 운명을 태우라고 하고 예견을 했대요. 관계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저쪽 사천성으로 그 단령을 봐서 떠납니다. 엄마를 놓고 이제 아빠하고 단둘이 사는 과정에서. 그리고 설도도 아버지를 따라서 이사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병을 얻어서 사망을 하는데 죽고 설도는 생계를 위해서 기생이 되는데 그의 나이 17이었어요. 그래서 악적의 이름을 올립니다. 악적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자, 이 기생이 되기 위해서는, 관기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악기를 기본으로 다뤘어야 돼요. 일을 잘하고 시를 쓰고, 이건 보통 탑 탤런트 정도 이상급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그 위고라는 어느 절도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가 이 사천성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악적의 이름을 올린다는 거는 그 협회에 등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본인의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위고라는 도지사, 우리 지금 말하면 도지사가 이 사천성에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설도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시를 한 수를 읊어봐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멋지게 시 한 수를 읊는데 좌정에 정말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시를 딱 읊어요. 그러니까 와, 이런 기가 막힌 시를 어떻게 즉석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그 위고는 그래서 이 설도를 끊임없이 후원을 해줍니다. 우리 설도를 후원을 해줍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가 한 3만 명, 4만 명? 기가 막히죠. 그래서 워낙 이 설도에게 잘 보이려고 도지사급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위고가 그럽니다. 이 사람을 얘를 그냥 이대로 이 자리에서 이 시골 구석에서 썩기가 너무나 힘들다 싶어서 아깝구나 하고 싶어서 교서라는 그 벼슬자리를 죽이고 마음을 먹어요. 조정에 상서를 올립니다. 이 교서는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올라오는 글을 조정에 이 왕에게 올라갈 수 있는 서류나 글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진사급 이상의 학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자리인데 설도에게 그 자리를 능가히 그냥 하고도 남으니까 그 벼슬자리를 주기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기생이라는 이유로 그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설도는 본인의 업무를 끝까지 철저히 해 나갑니다. 본인의 절제력을 어떤 발휘를 해서 설도가 그 자리에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장수, 수많은 정치인, 수많은 그런 문인들과 교류를 했지만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단 누구에게 어떤 유혹도 견뎌내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가워. 그러나 이 설도도 인간인지라 어느 날 설도 생애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어떤 큰 사건 하나가 발생해요. 이 원진이라는 이 절도사가 도의사가 다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맨 먼저 그래서 설도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이 원진은 명문가 집안에 그리고 9살 때부터 시를 썼고 15세 과거에 합격한 아주 천재 시인이었습니다. 설도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설도를 딱 찾았는데 두 사람은 보는 순간에 서로를 발견합니다. 나의 이상형, 나의 이상형. 서로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설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드디어 설도에게는 참 첫사랑이죠. 첫사랑이자 그 사람의 마지막 사랑이었죠. 그러나 원진은 이미 처가 있었고 첩뿐이 아니라 첩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원진을 본 설도는 맨 처음에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을 시를 써서 전해줍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쌍지 녹지상 조모 공비환 갱업 장추일 동심 연합단이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쌍의 새, 자, 우리 두 사람 푸른 연못가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온종일 내내 함께 있고 싶다. 그자와 함께, 당신과 함께 장차 태어날 우리 이세 아기를 생각하면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연잎사이에서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 시를 받아본 남자치고 흔들리지 않을 놈 누가 있겠습니까? 나라도 조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만나본다면 난 공부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단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이제 사랑을 시작을 하는데, 근데 설도의 나이 41살, 원진의 나이 30살, 11살 연하인 그 사람을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랑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겨울에 풀 매듭을 지으면서 그 사람을 원진을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바로 풀 매듭, 이런 거였죠. 여기서나 사랑의 매듭처럼 사랑하는 사람 우리 둘이서 정돈진 어느 바닷가에 가서 열쇠 2개 쫙 묶어가지고 깊은 물에 집어던지면서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성도 공원에 있는 설도 망할문 공원에 있는 설도의 무덤이 있는 관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노래의 기원은 1200년 전에 당나라 기생 설도가 지은 시를 설도의 시를 1934년에 김소월 선생이 스승이었던 김호 선생이 번역을 해서 김선택님이 만든 곡이 바로 동심초고요. 1200년을 뛰어넘어 전해지는 이 노래의 사연은 애달프기 짝이 없죠. 41살 설도가 11살 연하인 바람둥이 천지시인 원진에게 마음을 빼앗긴 뒤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표현을 한 거고요. 마지막 한가지 풀릴만 맺어지는 거, 이 가사에서 설도의 애달픈 심정이 정말 녹아나는데, 자, 설도의 심정으로 한번 여러분 설도가 되고 있죠. 얼마나 정말 슬프고, 이제 맛있게 들려도 부를 수 있지만,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